배우님, 최민식 배우님, 서진호 감독님 두 분 테이블에 먼저 착석해 주시면 기자분들과 질의응답 먼저 가지고 포토타임은 끝나고 나서 마무리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면 저희 오늘 처음으로 이제 영화가 이제 플래시 공개가 됐는데 플래시 좀 내려주시면 기자분들과 영화에 대한 네네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감독님부터 첫인사 먼저 한마디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문을 감독하는 반갑습니다. 영화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고요. 저도 이제 이 자리에서 봤는데요. 여러분들 어떻게 봤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최민식 첫인사 겸 한마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영화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인사를 또 나누게 돼서 반갑습니다. 아무튼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감사합니다. 한석 기자님 한번. 네, 감사합니다. 또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많은 또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좀 기자님들의 질문을 바로 이어서 받으신데요. 질문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서 표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이쪽에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코리아중앙TV 이은기라고 합니다. 네, 우선 감독님께 먼저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물론 이제 역사적 기록과 사실을 영감을 받아서 이제 영화를 이제 만드셨는데 전문가들의 견해도 되게 많이 참고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그 역사적 사실과 그 영감의 관계 균형을 어떻게 맞추셨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배우분께는 이제 왕과 신화의 로맨스가 되게 돋보이는데 이제 각자 두 분이 서로의 인물을 바라볼 때 초점을 두었던 것과 그리고 이제 둘의 관계를 이제 연기하시는 입장에서 이제 서로 이 둘의 관계를 약간 한 단어나 프레이즈로 압축하면 어떤 관계였는지 그 중에서 이제 어떻게 연기를 하셨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영화를 지금 바로 보셨으니까 기억하겠지만은 그 천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 그 천문학적인 지식이 많이 필요했고요. 자문도 많이 구했고 또 저희가 그 자격루를 재현하면서도 많은 고증 같은 걸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굉장히 이과적인 그런 그 이해가 필요한 부분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들을 저도 공부하느라고 고생을 좀 했는데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은 이 영화에서 그런 어떤 역사적 사실과 그리고 또 실제로 저희가 영화를 만들면서 영화적인 어떤 상상력과의 어떤 조화를 어떻게 가져올까에 대한 고민은 많았습니다. 먼저 영화에서 그런 기록에 의하면은 장영실이 만든 아녀가 부서지고 나서 장영실이 역사에서 사라졌다는 것이 저한테는 굉장히 큰 질문으로 다가왔었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세종은 항상 인재를 절대로 버리지 않고 계속 증명했었고 또 기록에 의하면 장영실과 굉장히 어떤 가깝게 지근거리에 두고 내관과 같이 가까이 두고 이야기했다는 기록도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또 한글만큼이나 또 그 시대에 어떤 조선의 시간과 하늘을 열었다라는 것이 굉장히 큰 일인데 왜 그렇게 역사에서 사라졌을까에 대한 어떤 질문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역사적 사실들을 기반으로 해서 영화적 상상력을 가지고 이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다음 질문 이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오른쪽 기자님. 질문 있으신 분 질문 해주시면 됩니다.
배우님들한테 질문을 드렸었는데 그럼 배우님들 질문 다시 한 번만 말씀 주시겠어요? 네, 배우분들께 이제 드리는 질문은 이제 두 분의 관계에 있어서 이제 각자 서로 연기하시면서 두 분이 서로의 인물을 바라볼 때 초점을 두었던 것을 여쭤봤고요. 그리고 이제 둘의 관계를 이제 연기하시면서 약간 한 단어나 프레이즈로 압축하면 어떤 관계였는지도 이제 간단하게 그것을 네, 기억납니다. 감독님한테 이렇게 드린 질문인 줄 알았어요. 영화 보셨으면 뭐 여러분 이해하시겠지만 극 중에서 자네 같은 벗이 있지 않나 이런 대사가 있었잖아요. 네, 저 같은 경우는 그 벗 친구라는 그것이 우리 둘 세종과 장영실의 그 관계, 네, 친구, 같은 꿈을 꾸는, 네, 그런 친구라는 저 같은 경우는 그 뿌리 깊은 나무를 그때는 장영실에 대한 언급이나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근데 그 작품 하면서 혼자 품었던 생각인데 그러한 군주에게 세종 이도라는 분에게 있어서 친구가 있었다면 과연 누구였을까 그런 생각을 했을 때 제가 그때 혼자 생각했던 게 장영실이다. 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번 천문이라는 작업에서 그것을 이렇게 풀어내서 개인적으로 참 기쁩니다. 네. 예, 최민식 배우님도 그 말씀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걸 이렇게 숙여내. 네. 뭐 남자나 여자나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는 큰 은총이죠. 행복이고 나를 알아준다. 네. 내가 장영실이었다면 내가 장영실이라는 분을 연기하면서 그 천민, 그야말로 천민이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왕이거든요. 임금이 나를 알아준단 말이죠. 그리고 장영실 본인이 갖고 있는 그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게끔 배려를 해준단 말이죠. 아마 장영실을 위해서 죽으라면 죽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세종을 위해서. 예. 미안합니다. 제가 좀 정신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나를 알아주는 사람에 대한 존경심과 무한한 애정, 무한한 충성. 네. 얼마나 행복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나중에는 임금과 신하의 그런 신분을 망각하고, 물론 그 베이스는 세종의 넓은 마음이 있어서 가능했던 일이죠. 어떤 신분을 떠나서 능력과 어떤 같은 뜻을 품고 있고 같은 곳을 바라보는 사람이라면은 그런 신분과 이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등용하는 그런 세종의 넓은 가슴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장영실이 있지 않았나. 그 안에서 장영실이가 얼마나 짖고 까불고 너무나 자유롭고 행복하게 놀았을까. 자신의 재주를 뽐내면서 참 행복한 사람이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렇기에 더더욱이나 세종에 대한 존경심과 무한한 애정. 거기서 그런 장면이 있었죠. 이렇게 글자를 그 세종께서 만드실 때 거기에 몰두해 계실 때 살짝 어린아이같이 질투하는 장면이죠. 아직까지는 와닿지 않는다, 어색할 뿐이다. 이것 때문에 저를 소인을 멀리 하신 거다. 저는 그 씬이 참 좋았어요. 그것이 둘의 관계, 특히 장영실이 어린아이처럼
임금의 곁에서 계속 자신의 능력을 뽐내고 싶고 도와드리고 싶고 곁에 있고 싶고 그랬던 그 마음이 그 마음 세종을 바라보는 장영실의 눈빛은 그 마음은 무한한 애정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럼 다음 질문 이어서 받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BNT 뉴스의 김영재 기자라고 합니다. 저는 감독님께 질문 두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앞에 질문이랑 약간 비슷할 수도 있는데요. 저는 이제 세종과 장영실의 관계 묘사에 좀 눈길이 많이 갔습니다. 좀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좀 눈에 먹을 바르고 있는 북극성을 논하는 씬이나 이제 뭐 영원히 전하 곁에 있고 싶습니다라고 장영실이 말하는 씬이나 뭐 한글 참배 때문에 약간 둘이 소원해지는 그런 씬 그거 보면 약간 브로맨스 이상의 로맨스도 살짝은 느껴졌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뭔가 세종의 한글 창제를 위해서 이제 목숨을 바치는 충정 그 부분에서는 약간 충정이 다시 돌아왔고 좀 둘의 관계 묘사를 위해서 좀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좀 그것이 궁금하고요. 또 하나 질문은 이제 그 제목은 천문 하늘에 묻는다인데 좀 후반부에는 천문 외에도 다른 내용이 좀 많이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좀 한글 창제도 있고 원가 사대부의 알력도 좀 등장하고 그럼에도 제목을 천문 하늘에 묻는다로 하셨는데 혹시 이유가 있다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뭐 천문 하늘에 묻는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간 거는 그 세종과 영실이 그 근정전에 누워서 그런 어떤 그 세종의 그런 백성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과 그것을 또 실현시키려는 영실의 마음을 이렇게 보여주는 좋은 신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목을 천문 하늘에 묻는다로 줬고요. 그리고 그 이제 이 세종대왕과 장영실에 있어서의 아까 두 분께서 말씀하셨지만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라는 것과 그리고 또 이 우리 한석기 배우님이 얘기한 그 벗이라는 그 느낌이 참 좋았어요. 그 신분 차이가 왕과 그리고 정말 관노의 신분 차이라는 건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그 둘이 친구가 되어가는 과정을 다뤄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이제 촬영을 하면서는 정말 두 분이 가지시는 어떤 30년의 한기를 쭉 이어오는 연기자로서의 모습들이 너무나 아름다웠고 또 분명 그런 모습들이 영화에서 보여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촬영하면서 이렇게 뭐랄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컷을 잘 못했던 경우도 있었고 어떻게 보면 두 배우가 가지고 온 어떤 그런 케미라고 하나요? 어떤 그런 느낌들을 보는 것도 굉장히 행복한 일이었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세종과 영실의 어떤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브로맨스 이상의 어떤 감정들까지 나왔던 그런 생각입니다. 네, 질문 답변이 되셨으면 저희 다음 질문 이어서 받겠습니다. 네, 저 이쪽 받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타닷컴 김수영 기자라고 합니다. 저도 지금 이어진 질문이 약간 첨언 드리는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이게 두 배우님들 중에 아무나 말씀하셔도 되는데 그 별을 본다거나 아이 컨택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 할 때 되게 미묘한 감정성 같은 게 느껴져서 두 분이 연기하실 때 약간 어떤 생각으로 연기를 하셨을까라는 궁금증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연기를 하셨는지 그리고 비하인드 스토리 같은 게 있다면 궁금하고요. 그리고 감독님께는 사실 그 세종이라든지 이런 역사물 관련해서 여러 작품들이 나왔고 뭐 어떤 작품은 호평을 받게 됐지만 어떤 작품은 역사 왜곡 같은 걸로 해가지고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관객들이 생각하는 판타지를 충족시키면서 역사 왜곡을 피해갈 수 있는 그런 선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셨을 텐데 어떤 식으로 고민하셨는지 어떻게 풀어내셨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좀 아직까지 하죠.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장영실이 세종을 바라보는, 그러니까 아까 영화를 완성된 이제 편집이 완성된 완성편을 바라봤을 때 제가 처음 그 세종의 부름을 받고 그 세종 앞에 장영실이 누구냐 할 때 불려 나가서 세종 임금에게 그 아랍에서 가져온 그 그림을, 코끼리 그림을 이제 복제를 한 이제 장영실이 복제를 한 그 그림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저는 이제 감히 임금이니까 고개를 못 들죠. 못 드는데 세종께서 이제 고개를 들라 해서 들어서 아이 컨택을 합니다. 그랬을 때 장영실의 마음이라는 것은 바로 그 지근거리에서 그 존경하는 세종 왕의 얼굴을, 용만을 바라볼 때 그 마음이 과연 어땠을까? 그 당시에 거의 뭐 황홀경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리고 왕 앞에서, 세종 앞에서 자신이 그린 그림에 대해서 브리핑을 간략하게나마 하게 되는 기회가 졸지에 주어지게 되죠. 그랬을 때 너무너무 긴장되고 떨리고 그렇지만, 그래서 그 임금의 용안을 눈, 코, 귀, 입술, 목젖 이런 것들을 제가 이렇게 유심히 관찰하게 되는 그런 연기를 한 기억이 있어요. 근데 이제 과감히 편집되더라고요. 이제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시는 지금도 그 정도 뉘앙스를 느끼시는데 저는 왠지 글쎄요, 저는 역사물을 하는 데 있어서의 그 의미는 만드는 사람들의 재해석이라고 생각해요. 네. 제가 뭐 장영실이라는 인물의, 과거의 인물의 어떤 드라마도 있었고 뭐 다른 뭐 영화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었어요. 저는 그것이 꼭 어떤 묘한 뉘앙스의 약간 그 성적인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흠모하는 사람, 내가 정말 성심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그 마음, 저는 그것이 이 영화에서 장영실이가 보여줘야 될, 표현해야 될 어떤 하나의 주된 목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허 감독님하고도 그런 의견을 서로, 제 의견도 제시를 하고 서로 우리가 토론을 한 기억이 많은데 저는 지금 결과에 대해서 저는 수용하고 만족합니다. 만족하고, 근데 저는 한 가지 좀 뭐라 그럴까, 이렇게 조심스러울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그런 좀 아쉬움은 있어요. 다 이해는 하지만 좀 더 자유롭게 표현하고 싶었어요. 이것은 영화고 어떤 만드는 사람들의 재해석이거든요. 그것이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추접스럽거나 뭔가 어떤 그 과거의 인물과 역사에 대해서 누가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면은 그 진심, 장영실이라면 과연 이랬을 것이다라는 어떤 최민식이라는 배우의 해석이 좀 더 자유롭게 표현되기를 바랬어요. 그러나 영화라는 것이 저 혼자만의 어떤 소설을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학 작품을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또 모아져서 중재돼서 그것이 또 하나의 허 감독님의 어떤 생각으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많은 토론과 타협과 어떤 그 중지를 모으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죠. 그게 또 어떤 이 역사물에 대한 어떤 우리가 작업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의 또 하나의 또 아주 빼놓을 수 없는 재미이자 긴장감이자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래도 재밌게 보신 거죠, 그런 부분들이. 네. 그래서 저희는 가급적이면 아이들이 노는 것 같고, 왕과 천민이라는 신분을 잊어먹고 그 창호지에다 붓으로
뽕뽕뽕뽕 뚫으면서 이 어떤 그 왕과 그 천민 장영실이 세종과 그 두 사람의 어떤 그 공통 분모, 저 두 사람이 저렇게 같구나 이런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신이었죠. 네. 다음은 우리 전하께서. 네. 강의를 하자는 것은 아니고 그냥 저의 이런 소견을 말씀드린다면, 기록이 진실은 아니다. 역사라는 것, 저도 뭐 개인적으로 관심도 많고, 그리고 또 직업 자체가 연기자, 드러난 직업은 그 왜라는 질문, 그리고 상상력을 그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직업의 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네, 많이 하는 질문이에요. 왜?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또 상상력. 근데 우리 제작 영화 관계자분들이 아마 역사 왜곡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죠. 그것 때문에 또 걱정도 좀 하고, 우리 관객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실까 또 그런 걱정도 하고 그러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록이 진실은 아니다. 네. 그리고 역사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글쎄요, 제 생각에는 모른다. 네. 역사는 한 개인의 역사는 있을 수 있어도 그런 어떤 덩어리의 역사는, 그것은 소위 말해서 어떤 게 진실이고, 그리고 또 어떤 게 또 트루냐, 사실이냐, 이것은 각자의 생각과 관점에 따라서 너무나 틀려집니다. 근데 이제 우리 천문이라는 영화는 조심스럽게 그런 실록에 기반한 그러한 사실들을 가지고 저희가 거기서 이제 어떤 저희 하는 일이 결국엔 상상을 하는 직업들이고 그런 일들이니까 이러한 일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상상력의 결과물로서의 이야기들이고요.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브리프 나우라는 걸 하면서 세종이라는 분은 도대체 왜 훈민정음에서부터 음악에서부터 단위에서부터 소위 말해서 뭐 천문 그런 일들을 왜 그렇게 끊임없이 해대고 관심을 가졌을까? 결국은 상상력이 너무나 풍부한 사람이다. 예, 끊임없는 궁금증, 거기다 더한 상상력. 근데 그것의 출발은 자주적인, 그리고 또 우리의 것, 아마 그런 생각을 늘 했던 그런 분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사람이 천재죠. 근데 뭐 그러한 동료, 벗을 만나지는 못하리라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때 장영실을 만났을 때 또 그런 기쁨은 얼마나 컸을까. 그래서 그 둘의 관계를 한번 조심스럽게 풀어내본 영화가 천문이죠. 뭐. 네, 감독님, 감독님 입장에서 예,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 영화의 시작은 그 장영실이 곤장 80도를 맞고 그 아녀 사건이죠. 그러니까 그 이후에 장영실에 대한 기록이 없다라는 것이 굉장히 어떤 아까 우리 박석기 배우님이 얘기했듯이 Y였던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 세종은 절대로 자기가 친아들이 아무런 큰 잘못을 저질러도 항상 중용을 했고, 어떻게 보면은 부려먹었죠. 계속. 그랬던 이유는 그 능력을 계속해서 나라를 위해서 쓰겠다라는 이유였던 것 같아요. 근데 왜 장영실은 그 장영실이라는 그 천재를 갑자기 역사에서 사라지게 했을까라는 그런 Y라는 질문에서 그 시대 상황에서 그 여러분들이 뭐 영화에서 보셨지만은 그 간이라는 그 당시에 천문을 연구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지금이랑 핵 같은 존재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 명나라에서는
그런 어떤 조선에서 가지면 안 된다는 어떤 지역적인 문제들이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실제로 그 세종이 그 가리를 허물고 다른 데 지으려고 했던 기록도 있었고요. 또 그 이후에도 중종 때도 임진왜란 때도 그 명나라 군사가 왔을 때 그 저희가 그 조선의 그 천문 그런 역사들이 발견이 될까봐 전전긍긍했다는 기록도 있었고, 어쨌든 그 당시에 있어서 그런 어떤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혹시 어떤 다른 일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영화적 상상력을 가지고 만들어냈던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이 보셨기에 아녀 같은 경우도 그 아녀에 대한 어떤 기록은 남아있지 않죠. 그렇지만은 어떤 저희가 이제 영화적인 상상력으로 한번 크게 만들어 볼까? 이런 어떤 그런 어떤 절차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항상 영화를 만들면서 그런 그 실제로 있었던 일과 영화적 상상력에 대한 어떤 그 감독으로서의 고민을, 혹은 현장에서 만들어낸 배우들과 그리고 스태프들은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꼭 저희가 그냥 정말 실제로 있었던 일을 그대로 만든다는 것은 감독으로서도 재미가 없는 일인 것 같아요. 거기에 어떻게 상상력을 어느 정도의 그런 허용성을 가지게 만드느냐는 그건 관객의 평가에 맡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시간 관계상 기자님들의 질문은 여기까지 갖도록 하겠고요. 그 마지막으로 이제 12월 26일 개봉하는 영화 천문, 이제 기자님들은 보셨고 이제 일반 관객들한테도 이제 선보이게 될 텐데 좀 못하셨던 얘기 있으시면 영화에 대한 뭐 차별점이나 관전 포인트 그런 거 한마디씩 해주시면서 이 자리 마무리하는 답변 순서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많이 늘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영화가 뭘까 그렇게 생각했을 때 나는 왜 영화를 좋아하고 나는 왜 영화를 하는가 그런 생각했을 때 저에게 있어서는 개인적으로 영화는 추억입니다. 네, 저한테는 추억이라고밖에 표현할 게 없을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영화관을 처음 갔을 때 그 장소, 냄새, 거기서 나오는 그 옛날의 그 광고들, 미아 사거리에 위치한 승리 따사사사 그러잖아요. 화장실에서의 냄새, 그리고 엄마랑 같이 봤던 혹성 탈출이라는 영화, 제가 5학년 때 그 영화를 봤는데 저에게는 신세계가 열리는 충격이었습니다. 네. 5학년짜리 어린이가 본 그 혹성 탈출의 그 주제와 그 볼거리들 원순 같은 길을 짧게 해보겠습니다. 천문이라는 영화가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도 소중한 추억으로 남는 그런 영화로 자리매김했으면 그런 바람뿐이죠. 하여튼 관객분들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선생님께도 소리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비도라사 아니야? 무슨 비도라사? 버리고 나서 다 있어요. 그 라사 얘기를 할 줄은 꿈에도 모르겠네. 그렇지. 예. 옛날엔 안 그랬는데. 맞아요. 추억이에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우리 영화 천문을 관객 여러분들께 이런 영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진 않아요. 제가 왠지 강요하는 것 같아서. 저는 그냥 옛날 얘기잖아요. 이 얘기가. 옛날 얘기. 그러니까 이 한석규가 들려주는 옛날 이야기, 최민식이 들려주는 옛날 이야기, 우리 허진호 감독님이 들려주는 옛날 이야기. 그냥 저 사람들이 저 세종대왕과 장영실이라는 저 두 사람의 관계를 어떻게 이렇게 해석을 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나. 그냥 이런 가벼운 마음으로 오셔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지만 그래도 저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들여다봤나. 이런 가벼운 마음으로 그냥 오셔서 보시면은 그래도 뭔가 뭐 친구분들이든 자녀분들이든 아니면 연인 관계든 영화를 보시고 나서 서로 각자 역사 공부가 과거에 학생 때 얼마나 충실했는지에 대해서 검증해 볼 수도 있고 서로 토론하면서 아무 즐겁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가볍게 오셔서 보세요. 예. 네, 이 천문은 이제 개봉이 며칠 안 남았는데요. 12월 26일인데 연말에 어떻게 보면은 동화같이 따뜻한 이야기로 이렇게 봐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세종대왕과 양용식이 어떻게 보면 그런 서로의 신분의 격차에도 불구하고 서로 간의 이런 서로 우정과 그런 신뢰와 이런 부분들이 정말 이 시기에 복잡한 이 시기에 정말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따뜻한 그런 동화 같은 이야기를 다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이상으로 그 질의응답 시간을 마무리합니다.